여러분, 런던 북부에 머즈웰 힐이라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가가 있거든요. 이곳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등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하수구가 막혔나?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인가? 처음엔 하수구 문제나 쓰레기 냄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느 정도였냐면 역겨운 악취가 동네 어디를 가도 냄새가 났대요. 이 동네 전체를 뒤덮은 거죠. 하수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데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냄새의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은 막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다 결국 참다 못 참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변기가 자꾸 터져요. 역류하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수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색하던 경찰은 하수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 뼈랑 살 조각이었어요. 일부는 부패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되게 온전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이 뼈와 살 조각들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린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들은 하수구와 연결된 주택가를 추적하다가 데니스 닐슨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경찰은 닐슨의 자택을 급습합니다. 그 데니스 닐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였어요. 지방 공무원이었고요. 정시에 출근해서 동료들이랑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알고 보니 그렇게 평범했던 남자는 아니었죠. 이 남자는 심각한 네크로필리아 동성애자였어요. 네크로필리아가 뭐냐면 시체에 엄청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건데 시체의 성적 흥분을 느끼면서 동시에 동성에게만 그런 흥분을 느꼈던 거죠. 데니스는 단순히 살인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살해 후에 시신과 함께 생활을 했대요. 시신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 잠까지 침대에서 같이 잤다고 합니다. 데니스 닐슨은 평소에 끝없는 외로움을 느꼈대요. 그런데 이 시체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시체로 인해 안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고 해요. 경찰이 닐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에 해체된 시신들이 있었어요. 냉동고뿐만 아니라 바닥 밑이랑 옷장에서도 그 잔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가득한 곳이면 당연히 악취가 심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닐슨의 집도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악취가 났다고 해요. 어떤 경찰관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바이트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이 닐슨의 살해 후의 행동은 정말 기괴했어요. 시체를 씻기고 옷도 입히고 심지어 화장까지 시켰다고 해요. 시체에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라는 게 뭐 천년 만년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고 썩고 부패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신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들을 토막 내서 냄비에 넣고 끓여서 잘게 자른 다음에 하수구에 버리는 식의 처리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한두 번은 처리가 됐겠지만 점점 내려가지 않는 시체 살점의 조각이나 처리하지 못한 잔해들이 쌓이겠죠? 그런 잔해나 조각들이 쌓여서 악취가 심해지고 하수구가 터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쌓여가는 시신으로 이 닐슨의 만행이 발각되게 돼요. 닐슨의 첫 번째 범죄는 1978년 12월 29일에 시작됐어요. 겨울의 끝자락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런던 술집에서 14살의 소년 스티브 홈즈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닐슨이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 생김새가 되게 친절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닐슨이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이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돼요. 여기서 술 마시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술 좀 더 마실래? 하면서. 그렇게 닐슨의 집으로 둘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닐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셨어요. 스티븐이 닐슨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닐슨은 스티븐의 목을 조르면서 살해를 했고 욕조에 물을 채워 시신의 머리를 담가서 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스티븐의 시신을 7개월 동안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닐슨은 이 스티븐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되게 일상적인 생활을 즐겼대요. 그렇게 닐슨은 이 스티븐의 시신과 7개월 동안 함께 지냈어요.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경찰 조사에서 닐슨은 그 아이는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시신의 큰 부위를 잘게 해체한 다음에 바닥 및 공간이나 옷장 같은 데 숨겼대요. 일부는 냉동고에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닥 밑이나 옷장에 숨긴 부분들은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 내부뿐만 아니라 이 악취는 이웃에게까지 퍼졌어요. 이 악취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악취가 이웃들을 괴롭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닐슨은 시신을 태우면서 타이어를 함께 태워서 냄새를 덮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타이어는 고무니까 태우면 냄새도 심하게 나고 안 좋은 연기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 연기랑 냄새로 인해서 너 도대체 뭘 태우는 거냐? 뭘 태우길래 이렇게 냄새도 심하고 연기도 역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근데 닐슨은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괴로우시죠? 저 쓰레기 좀 태우느라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 좋은 말투로 쓰레기를 태웠다면서 핑계를 댔어요. 닐슨은 상대적으로 노숙자,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피해자로 선택했어요. 후에 경찰 조사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진술했대요. 닐슨은 시신을 잘게 갈아서 하수구에 흘려보내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 하수구가 막히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했겠죠. 하수구가 막히면서 변기는 역류하지, 냄새는 나지.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전문가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배관 수리공이 하수구를 점검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하수구를 점검을 하는데 하수구 속에서 잘게 조각난 인간의 살점이랑 뼈 조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닐슨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닐슨의 집을 수색하면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해요. 냄비 안에서 삶아진 머리, 손, 발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냉장고랑 냉동고 속에서도 보관된 시체 조각이 발견됐는데 신체 부위들이 마치 음식처럼 보관돼 있었대요. 소름 돋는 건 닐슨이 아주 덤덤하게 그냥 보관한 것뿐인데요? 라고 설명했대요. 그렇게 집 바닥 밑에서 부패한 시신들이랑 시체 조각들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1983년에 닐슨은 경찰에 체포돼요. 경찰 체포 당시에 닐슨은 담담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150명일 수도 있었을걸요? 라는 자기 미화를 하는 발언을 했대요. 닐슨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지 않고 차례대로 상세하게 고백했어요.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이유를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했고 그저 해야 할 일을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닐슨은 내가 피해자들한테 안식을 준 겁니다. 라는 섬뜩한 자기 미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재판 당일 닐슨은 범죄 고백 중에도 되게 굉장히 차분한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들의 이름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후회 없음을 강조했어요. 결국 법원에서 그는 교화될 수 없는 괴물입니다.
라면서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닐스는 2018년 복부 대동맥 파열로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이유처럼 보였죠.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투, 겉으로는 이상적인 이웃으로 보였던 한 남자. 그런데 번지르르한 외부의 모습과는 달리 집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했던 살인범. 닐슨조차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어요. 그저 외로움과 고립이 원인입니다. 라고 주장할 뿐이었죠.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15명이라는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닐슨의 범죄는 단순 연쇄살인을 넘어 사람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닐슨의 사건은 우리한테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남겼어요. 그렇게 닐슨의 이야기는 악몽 같은 경고로 기록되었죠. 닐슨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머즈웰 힐의 괴물로 범죄사에 영원히 기록될 존재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 안녕.